자, 여기 보면은 일단 우리가 그 가계부 쓸 때 우리는 이제 수익과 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익과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뭐라 되냐면 세입과 세출로 됩니다. 세입과 세출. 여기 이제 세입에 보면은 이게 이제 과목에 이렇게 있고 이게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알아야지 이제 이게 회계를 할 수 있는데 이 목의 내용을 옆에다가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렇게 보는데 내역하는 거. 세입, 수입에 대해서 한번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관이라는 것은 이제 수입에서 제일 큰 영역, 큰 영역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항이고, 이제 목은 아주 굉장히 세부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입에는 일단 사업 수입이 있다. 사업. 지금 우리 시설은 보통 그 사회복지 시설은 다 이렇게 비영리 사업이거든요. 비영리 사업인데 비영리라도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이렇게 물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판매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 수입이다. 그래서 여기 사업 수입에 보면 여기 내역을 보면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모의한다.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 이렇게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시설에서는 이제 입소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복지관 등 해놨잖아요. 복지관.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에서는 이제 이런 뭐 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용자로부터 이제 받은 것 이것을 수입이다. 관연도 수입은 여기 보면은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의 수입으로 확정된 것. 회계가 이게 전년도 회계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회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를 했을 거고, 이제 금년도 올해 또 회계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예산을, 수입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전년도에다가 수입을 지출을 해서 다 쓰는 게 이렇게 원래 맞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관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수입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수입 예산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연도 수입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보조금 수입은 국고 보조금이 있고, 시도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 보조금이 있고, 기타 보조금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 보조금. 지금 이 우리 노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장기요양 보험 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금, 그러니까 노인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다 보조금 체제거든요. 보조금 체제인데 거기 보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은 국가 뭐 50%, 그 다음에 지자체 5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받는 것을 국가 보조금이고, 지자체에서 받는 것을 또 이게 이제 시도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김해시의 경우에는 또 김해시가 있고 경상남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도하고 시하고 또 50, 또 50 이런 또 사업이 또 있어요.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시군구 보조금이고 요거는 시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국가도 세금을 걷지만은 시도 세금을 걷고 도도 세금을 걷으니까
결국은 이 보조금이라는 개념은 일단 세금이다.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에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 이것을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고, 장기형 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형 보험료, 여러분 건강보험료 여러분 띄보면은 거기 건강보험료 밑에 장기형 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형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노인시설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를 이것을 이제 장기형 보험료, 보험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형 그러니까 우리 노인시설의 이 장기형 보험하고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네, 다르다. 기타 보조금은 보면은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이 기타 보조금은 이제 사회복지사업 기금, 이 기금이 또 있어요. 기금.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또 기금을, 도에도 기금을 모으고, 또 시에도 기금을 모으고, 뭐 이렇게 또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기금에, 기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모를 띄어요. 그래서 시 무슨 공모 사업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신청해서 받으면은 이거는 기타 보조금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고, 보조금은 결국은 이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은 국가에서도 걷고, 경상남도에서도 걷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도, 김해시에도 걷고, 그래서 하여튼 이 세금을 다 걷은 데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보조금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 수입. 근데 여기 보면 후원금인데, 여기 지정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 후원금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차이점. 자, 지정 후원금 가장 내가 이제 쉽게 설명해 주면은, 내가 이제 충만요양원에 와가지고 이제 후원을 합니다. 자, 후원을 하는데, 시설에 알아서 쓰십시오. 알아서 쓰라는 이 말은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비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지정은 뭐냐? 이것은 이제 어르신들 옷 사주세요. 그럼 옷이라는 게 딱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후원금은 어르신 옷 사주는 데 써요. 근데 만약에 이걸 옷 사는 데 안 쓰고 다른 데 썼다,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지정 후원금이 있고 이제 비지정 후원금이 있는데, 비지정 후원금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는 거. 요 내용이 여기 지금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자꾸 회계를 깊이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또 모르는 것들이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비지정 후원금에 나오지 않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 비지정 후원금에 직접비와 간접비가 50대 50이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후원을 내가 이제 비지정 후원금 한 거예요. 시설이 그냥 알아서 쓰라고 내가 분명히 후원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일단은 그 후원자가 이렇게 알아서 쓰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쓰라는 내용도 있다는 거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써도 된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이제 간접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서비스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수리,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창문 수리,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어르신하고 관계는 있어요. 관계는 있지만은 굉장히 간접적인 거잖아요. 직접적인 건 뭐냐면 어르신 양말 사주는 거, 옷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은 직접적이잖아요. 안 그러면 어르신 뭐 간식을 사주는 거, 이런 거는 직접 어르신들이 뭐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접비와 간접비가 이제 나눠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50대 50이다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제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알아서 쓰라고 내가 100만 원을 줬어. 100만 원을 후원했어요. 후원을 했는데 이것을 100만 원을 전부 다 아이고 뭐 알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화장실 수리를 다 했어요. 100만 원치를. 그러면 나중에 감사가 와가지고 왜 100만 원을 썼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냐 직접비가 50% 같으면 50만 원은 화장실 수리해도 되지만은 50만 원은 어르신한테 직접비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감사에 걸리는 거야. 무조건 50도 50이에요. 50도 50 무조건 50도 50. 그래서 50%는 화장실 수리하고 50%는 어르신들은 간식을 사주든지 직접적으로 하여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 차익금이요. 돈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데 이게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은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되냐? 적자가 나면은 적자가 난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어르신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식비가 없어. 그럼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단 돈 빌려야 돼, 어디든지. 그러면 돈을 어디다 빌리느냐 또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차입금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융기관에다 빌리는 것을 금융기관 차입금이고, 기타 차입금은 개인이나 단체. 은행에 내가 이제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돼. 그러면은 개인한테 해야 돼. 개인한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전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재정이 없을 때 한 가지는 이제 은행에서 뭐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어떤 법인 산하에 있다. 그럼 이제 법인에서도 재정이 있거든요. 우리 시설에도 재정이 있는데 근데 일단 우리 시설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산하에 있다 그러면은 법인에다가 우리가 부탁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없으니까 법인에서 좀 돈을 좀 돌라. 이렇게 하면은 법인에서 돈을 내려줘요. 그러면은 이 시설 입장에서는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법인 전입금이다. 법인. 그러니까 법인에서 돈이 이 시설로 입금이 되는 거. 그래서 법인 전입금이다. 법인 전입금은 또 그 돈은 돈 빌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남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법인 전출금이에요. 그래서 법인 전입금은 반드시 남으면은 법인 전출금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월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2023년도로 돈이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월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에 남은 거 넘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업비하고 뭐 하여튼 뭐든 남는 것들은 다 이월로 넘어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잡수입. 자, 잡수입을 보면은 불량품 매각대. 자, 불량품 매각대. 예를 들어서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 고장이 났어. 근데 이거를 버려. 그냥 이제 폐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뭐 중고 이런 데 가서 또 팔았다. 그러면은 이 불량품 매각돼야 돼. 뭐 여기 보면 이제 비품, 직기, 기계, 가구 등과 같은 그 밖에 불량품의 매각대를 이야기한다. 여기 보면 이제 비품이라는 게 있어요. 비품. 여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시설에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비품, 소모품이라는 이 용어를 쓰거든요. 비품, 소모품. 비품은 뭐고 또 소모품은 뭐고? 소모품은 말 그대로 소모되는 거예요. 볼펜, 이게 소모되잖아요. 목사지, 이것도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모 안 되는 게 뭐지? 가구, 냉장고. 전자제품. 그렇죠. 냉장고, 네. 그 가구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숟가락은 소모품일까요? 소모품? 어떻게 그 숟가락이 닳지는 않잖아요. 구부러지거나 그렇죠. 맞아요. 휘어지고 구부러지거나 버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숟가락 이런 것들은 젓가락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소모되지 않는 거는 비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잡수입이 또 뭐냐면은 이자. 회계는 무조건 그 통장에서 관리해요. 통장에다 관리하고 무조건 보조금이 들어오면 이제 보조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반드시 거기에다 카드를 법인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카드로만 써요. 그 왜 카드로만 써야 되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간이 영수증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 영수증은 솔직하게 얼마든지 가가지고 그 영수증 몇 장, 10장 좀 주의소 이래 가지고 얼마든지 가라로 끊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이제 법으로는 3만 원 이하, 뭐 만 원 이하는 무조건 그 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무조건 카드를 쓰고 뭐 만 원 이하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확실한 거는 그냥 무조건 카드 쓰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카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카드는 이거는 뭐 어떻게 거짓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카드 한시 가장 옳다. 근데 이렇게 또 부득이한 경우가 또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가 꼭 이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원 선까지는 그 간이 영수증을 끊어도 돼.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간이 영수증이라는 것은 항시 일단 불신을 가지고 있다.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엔간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렇게 시장에 가면은 사거든요. 시장에 가면 사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만 원짜리다. 만 원짜리인데 여기 이제 마트에 가면 만 원이고 저기 시장에 가니까 뭐 8,000원 하더라. 그러면 그냥 만 원이 하거든. 만 원. 자, 그래서 일단 무조건 통장에서 해서 카드로 쓰다 보니까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자가 나오니까 이 이자는 뭐다? 잡수입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타 잡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변상금, 뭐 위약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해지를 했다. 그러면은 해지 환급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타 잡수입에 들어간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지출, 세출이죠, 그죠? 또 세출도 보면서 또 간 항목으로 또 나눠지고, 자, 처음에 사무비가 있어요. 사무비가 보면은 어디까지 사무비냐면은 이까지가 사무비야. 기타 운영비 여기까지 사무비고, 사무비에 보면은 이제 인건비 이런 것도 있어요. 인건비, 뭐 업무 추진비, 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요까지. 여기 사무비요, 사무비. 자, 다음에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는 보니까 이제 지책 보조비, 기관 운영비, 지책 보조비, 회의비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우리가 운영비, 사무비의 운영비 보면은 이제 여비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까지가 지금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항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하나의 물건을 이야기를 딱 하면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요 옆에 내역을 보고 찾는 거예요. 네, 찾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볼펜을 샀어요. 볼펜. 자, 이게 목에
뭐에 해당해? 수용비 수수료는 예, 수영비 미수수지. 사무용품이잖아요, 그죠? 예, 잘 됐어. 자, 우편요. 공공용. 네. 아니, 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고 해야 되지. 이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공공요금에 우편료가 있는데, 여러분, 우편료, 등기료는, 등기료는 어디? 그렇죠? 등기료는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그죠? 수용비라는 걸 처음 들어보네요. 수용비. 예. 수용비 말 처음 들어보니까. 네. 수용비 및 수용비란 수수료.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네요. 네. 자, 기름, 차기름, 유류비. 차량 아, 차량비 그래. 네, 차량비죠, 그죠? 차량비에 차량 유류 들어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난방비. 연료비 난방비는 연료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제세공과금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뭐 각종 자동차세, 뭐 화재 보험, 뭐 협회 가입비, 자동차 보험 이거 전부 다 제세공과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도세. 진짜 공공요금 가스비, 가스 공공요금 공공요금. 자, 그 다음에 책, 수용비 도서 네, 도서부입 조죠. 수용비 수수료 조죠. 그 다음에 도로비, 수용비 및 수수료. 통행료는 통행료잖아요. 수용비 또 말을 다 다르게 하게 되는 거 가만 생각해 통행료잖아요, 통행료. 네. 자, 그 다음에 수용비. 자,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직원을 공고할 때 모집을 할 때 벼룩시장에 앉아 공고를 띄어서 이건 뭐지? 벼룩시장에 4만 원 주고 구직 신청했습니다. 이거 공고료. 공고료죠, 공고료. 네. 자,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운영자가 요거는 한번 여기 옆에 쭉 읽어보면은 요게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회계를 할 때는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의로 생각하면은 아까 이렇게 후원금도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항시 옆에 있는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조성비 보면 이제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시설 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신정축비, 부대 경비, 그 밖의 시설비 이런 거 여기 시설비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비품 구입비. 아까 제 이야기했듯이 비품이잖아요, 비품. 냉장고를 샀다. 그러면 이건 자산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비품이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모품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뭐 볼펜 사는데 자산취득비 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비품이다. 예, 비품 구입비다.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 우리가 뭐 시설 건물을 이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다 시설 장비 유지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건물 전체가 시설이 들어가면은 뭐 펌프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장비 유지비를 다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 사업비에 보면은 이제 이용자에 제공하는 사업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뭐냐면 또 프로그램도 있을 끼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바자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관연도 지출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아까 관연도 수입이 있었잖아요. 그죠? 관연도 수입은 이게 원래 우리 회계에서 2024년도 회계에서 원래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작년께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연도 수입은 관연도 지출로 이렇게 끌어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은 지금 여기 또 안 나오는데 법인 아까 전출금 이야기했잖아요. 법인 전입금은 법인 전출금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환금, 부채 상환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채 상환금은 지금 보면은 원금 상환금 있고 이자 지급금 있고, 우리가 이제 빚을 내면은 이제 이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 내는 게 있고 또 원금 상환하는 게 있고 이제 이런데, 요것도 엄청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또 안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차입입니다. 차입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환하는 데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차입금에 관련된 것들은 또 따로 회계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내가 차입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썼다라는 회계를 따로 기록을 해요. 근데 만약에 뭐 계약서하고 이런 게 없다, 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왔다, 100만 원이 들어왔다, 계약서가 없다, 이건 뭐냐? 후원금이잖아. 누가 후원한 거야, 이거는. 계약서가 없으면 이래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서류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조금 받는 데는 이게 국가 보조금이라고 그죠? 이게 공금이에요, 공금. 그래서 이게 회계처리를 잘못해보면은 공공행위하고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이 지금 노인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보면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계를 엄청 깐깐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회계하는 사람도 또 그 진짜 시범까지 따지고 들어가면서 영수증을 해가지고 감사 들어왔을 때 그 증명을 못 해내면은 횡령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회계는 꼼꼼해야 돼요.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이제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그 사람들은 뭐 맨날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안 그러면 몇 년, 3년이 이래 돼가지고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여기 거짓말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서류로. 그래서 서류에서 서류가 있냐 없냐 그 이야기야. 내가 이래서 이제 뭐 100만 원 내 행사를 했어. 그런데 영수증이 없어. 그러니까 서류를 안 해놨어. 그러면 제 3자가 왔을 때는 이거 100만 원 썼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자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말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행정력이 사업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것을 증명을 해내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서류들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럼 계좌이체하고 뭐 통장에 계좌이체 하면은 통장에 나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하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계좌이체를 하고, 계좌이체를 했어요. 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장에 찍히겠죠, 그죠? 그렇죠. 내역.
그 계좌에 이체했던 내역서, 내역 확인서 이거 다 충분해. 그러면은 뭐 이건 뼈도 박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명확하게 명확하게 증거를 될 수 있도록 회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3자가 와가지고, 감사하다 3자가 와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그 3자가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회계는 그만큼 치밀하게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잡지출은 또 아까 제 어떤 거 있냐면은 이게 뭐 보상금, 시설에 지출한 보상금이나 사례금이나 소송경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예비비. 자, 예비비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예비비요. 어떤 갑자기 어떤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자, 예비비. 자, 여기는 지금 또 내용이 안 나오는 내용인데, 자, 예비비. 예비비는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이게 회계는 목적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료비, 그죠? 뭐 수영비 이런 건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비비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목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비비를 만약에 이제 뭐 재정을 쓰는데 예비비 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이 예산이 다 써버리고 예비비를 이제 써야 돼.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1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화장실 수리에 지금 급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예비비를 쓰려면은 어떻게 했냐? 일단 첫 번째 목적을 만들어야 돼. 목적. 자, 목적을 만드는 방법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원래 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거쳐가지고 회의록에다가 이렇게 예비비를 화장실 수리비로 쓰겠습니다라는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비비를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회계를 처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똑같이 뭐 이게 운영위원회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그러니까 부당하게 썼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관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 안에서는 이 목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목 안에서 움직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무비 안에서 요까지, 그죠? 요까지 안에서는 뭐 예산을 잡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뭐 얼마고 뭐 여기 운영비가 얼마인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돈이 남으면 이쪽으로 보내줘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사무비에서 돈이 1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수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관이 다르잖아요, 그죠? 관이 다른데 여기에서 돈을 이쪽으로 땡겨오잖아요, 그죠? 땡겨와 썼잖아요. 이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라 해야 되겠나 그 신문에 뭐 가끔씩 뭐 이제 내용에 보면은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서 부당하게 재정을 썼다
뭐 했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는 오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돈을 누가 빼돌렸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돈을 빼돌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긴 한데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이거를 관에는 이게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썼기 때문에 이거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관과 관은 이게 서로 이동이 안 된다. 여기 남는다 해가지고 여기 줬다가는 이게 걸려드는 거죠. 이게 걸려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여기까지.